사랑합니다. 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2023년 3월 3일 어머니 기도회에 그때 다녀갔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제천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1박 2일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정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는 거 뒤로 하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선한 말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는요, 저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분홍색 책을 썼었고요. 이제 2024년 6월 31일까지 저 책이 판매가 되었고 이제 개정판을 냈어요. 저희 딸하고 같이 또 책을 썼는데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저 개정판을 넣어봤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일단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죠. 다 같이 시작. 예, 영원한 여러분의 동료 이유남은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의 동료일까요? 일단 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게 동료고요. 또 하나는 저를 교수, 교장, 저자, 강사, 직함이 제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직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함은 엄마라는 직함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라는 직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직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직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함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직함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많은 또 생각도 하지도 않을 거고 겸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끈끈한 동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일편단심 다시 태어나도 교단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가 43년 교단을 지켰습니다. 28년 평교사, 5년 반 교감, 9년 반 교장. 생각해 보니까 올 2월 28일까지 저는 7살 때부터 지금 그 2월 28일까지 학교만 다녔습니다. 학교 속에서 자랐고 배웠고 살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가 잘 되기를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더 학교 바깥에서도 지원하고 싶어서 교수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한국치유코칭학교 치악산 아름다운 곳에 자연치유코칭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곳에 한번 워크숍 한번 오십시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데가 많은 데가 그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1시간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하여 행복의 한계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유남. 이유 있는 만남.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밤도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30대에 이게 안 넘어가요. 자, 이쪽에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살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늘 강력하게 우기고 사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예, 대답하신 분들 올 한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실 것이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유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칠 때는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야 저희가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예, 여러분, 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세상에 결혼해 주셨고 애 낳아 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실 때 무슨 생각하신다?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상당히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며 고일류 한 박수 10번 이상 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잘못됐나 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요 말씀이었거든요. 4장 29절이었는데 5장 29절로 나갔어요.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주제가 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일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늘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적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받고 또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더러운 말과 선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가정을 살리는데 또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말이 바로 선한 말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요 주제는, 이 내용은 약간 수준 높은 데 가서 해요. 이게 조금 뇌과학도 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심도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특강 끝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이렇게 부르는 경우, 또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시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엑기스를 오늘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갑자기 강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놀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박장순 목사님, 그분이 원주에 있다가 제천으로 달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이 한 2시간 넘게 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말씀을 우리 박장순 목사님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오늘 세미나 특강을 목사님이 하시지 왜 나를 불렀냐고.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교회인가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박장순 목사님이 2시간 넘게 저와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자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가서 이거 말할 필요도 없네.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더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우리 세순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순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나눠 볼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왔다 가면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지금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배우자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죠?
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강사들이 밥 먹고 살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배우자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자, 우연히 만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쫓아와서 인사하고 여보 어디가 그러면서 막 쫓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 그분은 S등급, 슈퍼등급. 이분들은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 받고 세금 감면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는 아닌데 웃으면서 인사하는 하게 되면 A등급 정도. 근데 날 보더니 인상이 좀 찌푸러져.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여보 왜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 슬렁거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B등급 정도가 아닐까. C등급은 뭐라 그랬죠?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날 왔다 갔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가족들을 좀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로 오신 분은 일단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특강 들었던 분들은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자기의 등급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예측한 거 그리고 경험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S나 최하 A는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B, C는 잘 안 오신다고, 꼭 오셔야 되는 그분들은 안 오시고 안 와도 되는 여러분들이 자꾸 오셔요.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연수 중독 환자들입니다. 듣는 분들이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은 했지만 이것은 관계의 척도라고 했고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자, 그런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집 아이들, 우리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는 이 네 등급 중에 몇 등급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제 등급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저 S라고 봐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 와, 제가 그때 와서 얼마나 제가 못된 짓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S라고 말씀해 주신 이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보기에는 엄청 제가 한예싸게 생겼다니까요. 일단 이 나이에 이물이면 빠지지도 않고 피부도 괜찮고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몸매도 한예싸는 그 S라인이고 저만 우기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S라인이고 S등급의 그런 미모를 가졌지만 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는 길거리에 가다 우리 집 아이들을 딱 만나면 우리 애들이 제가 너무 반가워서 누구야 부르더니 아이가 싹 숨어. 집에 가서 야, 너 골목에서 엄마 봤니 안 봤니? 엄마는 저 보셨나요? 전 눈이 나빠 안 보였거든요. 항상 눈이 나쁘다고.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저를 딱 만나면 슬그머니 딴 길로 돌아가요. 당신 아까 교회에서 나보고 왜 딴 길로 아니 내가 바빠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애들이나 저희 남편이나 저를 늘 슬그머니들 피하고 다녀서 저는 그때는 왜 나를 보고 피하는지, 왜 나를 보고 왜 아이들이 가까이 안 하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제가 늘 원망을 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했고 우리 아이들도 더 열심히 섬겼고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그리고 유년부 부장 1년에 20명 이상씩 아이들 전도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고3, 고2 때 자퇴생이 됐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먹고 자고 게임을 하고 먹고 자고 제 속을 뒤집으면서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가는 두 아이를 지켜봤고 그 어느 날 저는 우리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모기졸 6번도 해봤고 또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면서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학교 선생님이라는 자녀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어가지고 있으니 정말 제가 너무너무 얼굴을 못 들을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 뭘까요? 우리 소망 하나씩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 말주머니 하나씩 넣어보죠. 사람들은 뭘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뭘 향해서 나가요? 제일 돈, 그리고 쥐, 명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살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집 애들을 키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애들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연봉 높은 직장 가게 만들고 거기 가서 또 두각을 나타내서 돈 많이 벌어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지위, 명예를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날마다 지시명령 충고, 그리고 애들을 달달달달달달 볶았어요. 제가 한 말,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른 빨리 바빠예요. 얼른 빨리 바빠. 우리 집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한 게 얼른 빨리 바빠. 얼른 일어나, 빨리 학원 갔다 와, 빨리 숙제해, 야 빨리 가방 챙겨, 야 빨리 자, 이게 제가 우리 집 애들을 돈, 지위,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또 원하는 소망이 뭐냐? 바로 이거죠. 행복.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서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제가 나이 60이 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매뉴얼. 어떤 매뉴얼이 있냐? 폭염 대피 매뉴얼 뭐 이런 거 있고요. 화재 대피 매뉴얼도 있고요. 그리고 지진 대피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다치거나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뭔가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 바로 무슨 매뉴얼? 대화의 매뉴얼이에요. 대화의 매뉴얼. 자, 대화의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자, 대화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의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아이들이 잘 되기를,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하기를,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매뉴얼이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화의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대화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유명한 분이 누구냐?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예요.
여러분 이 존 같으면은 뭐냐? 뭘 하신 분이냐?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수학과 통계까지 전공하신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연구한 건 관계에 대한 연구고 대화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자, 관계. 그리고 이분이 뭘 연구를 또 했냐? 그 관계 중에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하셨고 이분의 연구 주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는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거를 연구했어요. 얼마 동안? 50여 년 동안 3천여 쌍. 쉽게 말해서 이분은 밥 먹고 평생 하신 짓이 이 집뿐이 없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연구를 오랫동안 방대하게 했을까요? 사람은 한 맺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분이 한 맺힌 분인데 뭐에 한 맺혔냐? 30대에 이혼을 2번 당하세요. 다시 삼혼하길 원했는데 잘 안 돼. 남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이게 열받아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부부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긴 세월 연구하다 보니 누가 연구가 되더라?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를 내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또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분이 그 길잡이를 또 방향을 안내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부부 이혼 연구를 50여 년 동안 3천여 쌍 중에 잘 사는 부부도 있고 못 사는 부부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잘 사는 부부와 못 사는 부부, 그 중에 특히 헤어질 때 헤어지는 부부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왜 헤어지십니까? 여러분 왜 헤어진다고 그러죠? 헤어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그렇죠. 할 말 없으면 다 이 말을 하고 헤어져요. 성격 차이. 근데 이분이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신뢰도가 낮았어요. 신뢰도가 낮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격 차이가 나면 다 헤어져. 그러면 100% 신뢰도. 근데 여러분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있나요? 다 나오지만 우리 살고 있어요. 자, 경제적 이유? 그렇다면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헤어질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S그룹, 그분들은 왜 이혼 소송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분 이혼 소송 끝났는지 지금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그들은 이혼을 할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외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외도했다? 그럼 다 헤어지나? 미투에 떴던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 쫓겨났냐? 아닌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많은 연구를 하고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의 문제더라.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를 봤더니 헤어지는 부부들이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를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대화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돈, 지,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말을 잘못하니까 헤어지더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 80 넘으셨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대단한지 두 부부가 3분 동안의 대화를 하잖아요.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얼마 뒤에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해요. 예측 정확도 97%. 그래서 결국 돈 때문도 아니고 무슨 성격 때문도 아니고 결국 말 때문에 헤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 더러운 말, 이게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즉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영혼을 죽이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더러운 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말과 바로 다가가는 대화가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닿게 하는 원수되는 대화, 그렇게 사랑해서 이성적으로 성숙해서 만난 부부도 이놈의 말 때문에 헤어지는데, 그 마음을 닿게 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대화가 어떤 말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말하면 나는 원수되는 말까지는 안 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말은 거의 무슨 말이었을까요? 제가 한 말은, 우리 집 애들, 저희 남편에게 했던 말은 거의 다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여러분은 지금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보자고요. 자, 원수되는 말이 뭔가, 같으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네 가지를 같으면 박사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네 가지 독이라고 했어요. 요 네 가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더라. 그리고 관계가 망쳐지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말 더러운 말, 요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비난은 이런 게 비난이에요.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속 터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맨날, 한 번도, 절대, 항상 왜가 들어가는 말은 다 원수되는 말, 비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말 있으시나요? 제가 제일 많이 한 말, 너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냐고. 왜 늦게 왔어? 너 왜 늦게 일어나? 왜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제가 항상 외자가 안 붙으면 말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너 맨날 그러잖아. 당신 맨날 늦잖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절대, 내가 정말 속 터져. 당신하고는 절대 앞으로 말 안 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말들이라고요? 다 원수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엄청 열을 받아요. 확 속이 뒤집어져.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하려고 했다가도 너 왜 그랬어? 앞으로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하려고 했다가도 그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원수된 말. 그래서 저희는 코칭이라는 것에서 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랬어? 이거 신문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야? 이렇게 해서 물으면 왜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훨씬, 가정에서 왜라는 말, 요 더러운 말 요거 빼면요 엄청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늦게 와서 너 왜 늦게 왔어? 왜 맨날 게임만 해? 야, 텔레비전 맨날 허구한 날 보냐? 허구한 날? 요런 말들을 들으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 왜? 애들 말로 오기가 올라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비난이고요. 자, 비난의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꾸래요. 일단 목소리 톤을 낮추래요. 왜 그랬어? 그러면 소리 확 올라가잖아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고 잔잔하게. 이유가 뭐야? 오늘 늦게 온 이유? 너 이렇게 게임 열심히 하는데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해서 좀 이유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객관적인 상황 먼저 얘기하고 내 감정을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 당신 오늘 또 늦었지. 허구한 날 늦어. 허구한 날. 도대체 뭐 하다가 늦었어? 왜 늦었어? 제가 막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사과, 여보 지금 11시야. 객관적 사과, 여보 11시야. 나는 당신이 8시 이전에 들어와서 애들 얼굴도 좀 보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좀 길게 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맨날 늦어 그냥. 아니 혼자 돈 다 벌어? 아니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맨날 저한테 내가 이러니까 늦게 와, 이러니까 당신 이러니까. 그래서 늘 싸웠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독이라니까요. 자, 교회 안 가는 배우자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교회 안 가? 아니 교회 가서 목사님이 당신 나쁘게 나쁘게 되라는 말해? 나 왜 교회 못 가게 해? 내가 당신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왜 못 가게 해? 왜 못 가게 하는데? 이러면 더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청을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보 당신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같이 드리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 평생 소원이야. 이렇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자주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이렇게 해야 사람이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 아이들이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거 좀 안 했으면. 자, 하나씩 말해 볼까요? 우리 배우자가 아니면 우리 집 아이가 또는 내 친구가 진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 한 가지씩 옆에 말해 보세요. 예, 옆 사람에게. 예, 선포하면요. 예,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배우자가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 거. 사실 그게 안 돼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지금 안 해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거슬리는 거, 뭐가 거슬리세요? 우리 권사님? 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텔레비전만 맨날 보고 있어. 또는 우리 애가 주일날 맨날 늦게 가. 그래가지고 지각하고 있어. 또 교회 가가지고 맨날 딴짓을 해. 아니면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주무르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어. 이거 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건 바로 뭐냐? 이거래요. 나의 탁월함이래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정리 못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가 약속 시간 못 지키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게임을 안 해. 근데 쟤는 맨날 게임만 해. 그러니까 열 받는 거고요. 나는 텔레비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배우자는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야단치고 지적질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나의 탁월함으로 기대하지 말래요. 이게 나의 탁월함인데 이 탁월함으로 기대하지 말고 기여하래요. 기대하니까 싸우고 기대하니까 열을 받고 기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라고요? 기여하라고요. 그래서 나의 탁월함은 내가 약속 시간을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걸 내가 꼴을 못 보는구나. 집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약속하기 싫어요. 이래 버리면 이제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약속 시간 잘 지키는 나의 탁월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탁월함으로 그러면 그 집사님이 좀 늦게 오시면 미리 전화를 하든지 오늘 약속이 몇 시인데 그 시간까지 꼭 와주셔요 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늦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 우리 아내가 텔레비전 앞에 계속 앉아 있으면 왜 텔레비전을 그렇게 보냐고 자꾸 야단치고 지적질을 하면 계속 관계가 나빠지는데 그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저 사람이 왜 텔레비전을 열심히 볼까? 나는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뭐를 해요?
당신은 텔레비전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 당신 뭐가 재밌어? 가서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당신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 조금 줄여주면 좋겠어. 난 텔레비전 보는 게 내가 자꾸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거든. 그리고 내가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난 이게 속상하거든. 이거를 가서 요청을 하고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을 닫는 원수되는 더러운 말이 또 뭐 있냐? 방어가 있어요. 방어. 방어는 비난을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너 뭘 잘했는데? 네 탓이지 내 탓이냐? 너도 화날 때 그러더라. 왜 나만 잘못했다 그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야, 너 왜 떠들어? 그러면 아, 선생님 저만 떠든 거 아니거든요. 쟤도 떠들고 쟤도 떠들고. 너 숙제 왜 안 했어? 아, 제가요 어젯밤에 숙제 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제 노트를 찢었거든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해서 핑계 대는 거 이걸 이제 소위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물귀신. 여러분 방어는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비난하면 우리 남편은 항상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면 저는 또 계속 비난을 하고 그래요. 당신 왜 늦었어 오늘? 또 늦었잖아 당신. 그러면 저희 남편이 너도 어제 늦더라. 제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난 어쩌다 한번 늦은 거야. 나도 매일 늦지는 않아. 어쩌다가 일주일에 며칠 좀 늦는 거야. 그리고 나 어제 괜히 늦은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우리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은 내가 일하다가 늦었어. 일하다가 뭘 내가 놀다 온 거야? 그러면 저희 남편이 나도 일하다가 늦어. 놀다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 됐어 알았어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문 콱 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비난을 하면 방어가 되고 방어가 되면 비난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딸 방이 항상 들어왔어요. 제가 야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네 방 들어가면 내가 진짜 속에서 불이 올라와. 발 디딜 틈이 없어. 그 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틈에서 야 제발 방 좀 치워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죠. 그럼 우리 딸이 항상 하는 말 엄마 나한테 이렇게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닌데 엄마 화장대 봐 화장대 책상 위에 봐봐 아마 내 방만 갖고 그래 엄마 방이나 치우고 말해 나는 화장대하고 책상만 그래 너는 방까지 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딸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런 것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도 못하는 주제 저희 딸한테 하니까 딸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방어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방어에 급급하지 말고 진심으로 조금 인정하래요. 예를 들면 당신도 어제 늦더라. 저희 남편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어제 좀 내가 늦었어.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자 저희 딸이 엄마 화장대 장난 아니잖아. 그러게 엄마 화장대 좀 지저분하지. 이렇게 인정을 하면 사람 감정이 가라앉는데 아니라고 화장대만 들어와 너는 방까지 들었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내가 요즘에 일이 있어서 좀 늦은 날이 많았어. 또는 내가 바빠서 화장대 청소를 잘 못했어.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해독제랍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말을 많이 쓰래요. 요새 내가 요즘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더러운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 원수되는 대화의 최고봉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어쭈 이 멍청아 이 돼지야 아휴 속 터진다 이런 말들 별명 부르는 거 주제파악 좀 해. 주제파악 이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죠. 이건데 경멸입니다. 주제파악 동생만 또 못해 누구만 또 못해
비교의 말. 누구 집사님은 교회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늦게 가잖아. 예, 이런 말. 야, 다른 애들은 집에서 일찍 해가지고 야,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소문 났더라. 너는 지금 여러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비교의 말. 이 비교의 말은 경멸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동창회 갔다 오는 거 너무 싫어하죠. 왜요? 갔다 오면 누구 남편은 뭐 했고, 누구 집 애들은 뭐 했고, 예, 어제 제가 저희 동창들도 한 가닥들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다 뭐 저 국민은행 회장에 뭐 저기에 뭐 거기에 뭐 변호사에 뭐 어디에 사장님에 막 다 이런 분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 갔다 오면 열을 받아요, 저도. 그럼 집에 가서 그 말이 막 하고 싶어, 간질간질해.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다면, 여보, 그 집 남편 이번에 또 그 나이에도 승진해가지고 지금 뭐 했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 뭐 어디 유럽 여행 같이 가족끼리 다 갔다 왔대. 막 이런 얘기 막 제가 또 하면 저희 남편 엄청 즐겁겠죠. 이거는 너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열받아 있어. 이 말을 제가 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경멸이에요. 절대로 어디 가서 본 거 들은 걸로 우리 가족들에게 비교의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경멸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부부를 봤더니 이 부부들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 질병 발생률이 40배더라. 질병 발생률이 40배.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게 해요? 결국 가장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바로 이 경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교의 말, 어쭈, 주제 파악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더러운 말,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더러운 말입니다. 그럼 경멸의 해독제는요, 항상 호감, 존중. 내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당신을 만나 살아서 내가 진짜 행복해. 내가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나 지금 이렇게 못 살 거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어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당신을 만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나서 내가 잘 살고 있고, 우리 아들이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나랑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호감, 존중이 입에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대화의 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게 호감, 존중이에요. 이거를 뭐처럼? 이닦기처럼, 아침 저녁 이 닦는 것처럼,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당장 오늘, 어제, 그제 3일간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호감, 존중, 인정, 존중, 지지, 경종, 칭찬 했는지 한 가지만 하나씩 나눠보자고요. 이제 호감, 존중의 표현. 자,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나 우리 가족 누구에게 이런 표정 했다, 이런 표정,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호감을 말로 표현했다. 안 하세요? 또 오늘은 여기 기도에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또 느려 빼가지고, 내가 기도에 가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늦었고, 내가 네가 저기 해가지고 이래서, 그러면서 비난의 말을 또 쏟고 오시지는 않았는지.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새순교회는 그런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5대1의 법칙을 쓰래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5대1의 법칙은 뭐냐? 5배의 칭찬을 해주고, 평상시에 5배의 칭찬의 말을 해주고 한 가지를 건의하래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을 고쳐주고 싶다고, 얘가 좀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를 해요? 5배의 칭찬을. 학교 잘 다녀줘서도 고맙고, 밥 예쁘게 먹어서 고맙고, 오늘도 늦게 일어났지만 심장마비 안 걸리고 일어나서 고맙고, 당신 오늘 늦게 들어왔지만 길 안 잊어버리고 집에 잘 돌아와서 고맙고. 여러분, 이게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호감, 존중을 표현해주고 나를 평상시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집사님, 근데 다른 때 되게 머리 잘 어울렸는데 오늘 옷도 예쁘시고 다 좋은데 머리가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하고 별로 평상시에 좋은 감정도 없는 사람이 집사님 머리 모양이 왜 그래? 진짜 잘못 잘라서 다음부터 그거 미장 가지마 그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왜 내 머리를 제가 간섭하고 난리야.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평상시에 호감 존중의 표현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집사님 내가 오늘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말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허락받고 말하래요. 그러면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네가 학교도 열심히 다녀주고 이렇게 잘 엄마 이렇게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딱 한 가지만, 아빠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려는 거죠. 그럼 아이가 평상시에 라포 형성,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하고 좋은 감정이 아니면 말하지 마. 됐어. 그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랑 아빠랑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야, 내가 배운 거 좀 써먹어 보려고 좀 너한테 지금 부드럽고 잔잔하게 5배의 칭찬을 하고 지금 한 가지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네가 안 한다 그래? 어디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유효기간이 짧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아무리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달인들은 봤더니 평상시에 20배의 칭찬을 해. 20배의 칭찬을 하고 한 가지를 건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1, 그러니까 인간관계 좋은 분들을 봤더니 20배의 칭찬을, 그러니까 늘 입에서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대1의 법칙, 20대1의 법칙. 그래서 평상시에 호감과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세순교회는 이미 그게 만들어져 있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박장순 목사님하고 옆에 같이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담임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부교육자님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감 선생님들도 교감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교장용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 교장쌤은 이건 좋은데 이럴 때 진짜 짜증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2시간을 오면서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하시는가. 거기에 성도님들 칭찬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지, 자기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세순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걸 저는 오늘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닫는 원수되는 대화, 더러운 말이 뭐냐? 담쌓기. 담쌓기가 뭐냐? 말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담쌓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담쌓는 부모 자녀가 많습니다. 말 안 하면 엄청 뭘 참는 것 같은데 말 안 한다고 이거 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수되는 대화예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 어때요? 진짜 열받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그게 원수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가족끼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부모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다 원수되는 대화인데, 자, 이 담 쌓기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해요. 근데 왜 남자가 많이 하냐? 남자들은 이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따 제가 뇌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 뇌과학 중에 남자들은 언어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뇌가 여자보다 좀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그 뇌가 완전히 비어요. 그래서 그 뇌가 비니까 말을 못해. 그리고 말을 해도 버벅거리고 앞뒤도 안 맞아. 그런데 남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때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래요. 여보, 그만해. 여보, 그만해. 자, 당신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당신을 때릴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집에 살림을 내가 다 때려 부실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참는 거래요. 맞아요? 우리 남자분들? 네? 그래서 그걸 참고 있는 거지, 지금 말을 안 한다고 속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저희 남편은 평상시에도 말을 잘 안 하는데 거기에 제가 열을 받게 하니까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꼭 그랬어요. 말 좀 해. 말을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든지 뭔가 해결을 방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속 터지게. 그렇게 말을 제가 하면 저희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진짜 저를 때릴 것 같고 저를 집안 살림을 때려 부실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 남편이 나가요. 그걸 참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놔둬야 되죠. 그런데 이 멍청한 제가 쫓아나가면서 어디가 당신 지금 해결하고 나가야지. 왜 나가 지금? 빨리 나가지 말고. 그러면 막 신발을 신고 거의 도망가듯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공부하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때는 나가버리니까 속에서 불이 더 올라와, 저는. 그러면 이제 막 제가 동네가 학구니까 제가 남편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참고 속을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할까요?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장문에 문자를 보내요. 보내면은 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은요, 보름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단하죠. 제가 이거 아내 반성문 10권짜리인데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고 모르면 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석사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걸 모르면요, 이 대화의 매뉴얼의 기본 이딴 것을 모르면 남편 잡고 아내 잡고 아이들 잡고 서로 불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담 쌓기에 말하기가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진정 후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때는 화가 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이때 이 진정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2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사람은 뭐가 된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화가 막 올라왔다가 25분에서 30분쯤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괜히 아까 소리 질렀네. 이런 후회가 오는 게 바로 25분에서 30. 요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간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다그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이제 폭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둘이 왜 싸워? 이러면서 거기다 하면 A씨가 나오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좋은 방법, 심호흡, 걷기, 음악 듣기, 명상, 기도. 그래서 명상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심장이 잠잠해져.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빨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하루에를 넘기지 않는다. 이거 성경에도 나오죠. 하루에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상대방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말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하루를 넘기는 건 바로 우리 배우자를, 나를,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한 30분 위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잠을 주무셔야지, 이거 해결하지 않고 주무시면 그 독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암도 되고, 그래서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을 닫는 원수되는 대화 한번 볼까요? 어머, 저 달 좀 봐, 보름달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자, 여러분, 아내분, 자, 한번 원수되는 대화 한번 해보죠. 아내가 이렇게 저 달 좀 봐, 보름달이네, 그랬어요.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야 돼요? 원수되는 대화는 네 얼굴이 보름달이다. 이게 뭐죠? 이거 경멸이에요. 경멸. 근데 남편은 지금 왜 그 말을 했는지 아세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웃자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경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를 해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네 달 처음 봤나? 네 나이가 몇이고? 경상도 남자. 이렇게 되면요, 무슨 생각해요? 우리 배우자가 무슨 생각해요? 어머, 저 달 좀 봐, 보름달이네. 헉, 달 진짜 예쁘다. 와,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 옛날 생각나지, 막 이런 거 말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되는 대화, 마음을 닫는 그런 대화를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남편이 요즘 축구하죠. 오늘 축구하는데 되게 재밌을 거야. 그리고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탁 틀었어요. 원수되는 대화 뭐죠? 어이, 지겨워. 맨날 축구 볼 시간 있으면 청소나 좀 해봐. 청소 좀. 뭐 축구가 밥 먹여줘?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마음문이 확 닫혀요. 그러면 이제 누굴 찾죠? 어머, 사장님은 축구 좋아하시나 보다. 어느 팀 좋아하세요? 우와, 나도 그 팀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술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는 사람을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막으려면 내가 해야죠. 내가. 여보, 오늘 축구해? 오늘 어느 팀이 해? 어머, 당신 좋아하는 팀이네. 그럼 우리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킬까? 뭐 이런 것이 되어야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지. 저놈의 텔레비전을 확 부셔버리든지 축구해.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아이들을 봅시다. 엄마 친구랑 싸웠어. 마음이 아파. 열받아. 막 이러고 왔어요, 아이가. 자, 자, 원수되는 대화 뭐죠? 우리 딸이 이렇게 늘 울고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찔찔 짜냐? 못난이 같이.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맞고 와? 왜 네가 저기에 차라리 때리고 와. 때리고. 치료비 내가 물어줄게. 교사가 돼가지고 이딴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만 울어. 눈물 닦고 들어가. 공부나 해. 숙제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을 바로 비난했어요. 못난이 같이 경멸했어요. 해결 내가 해줬어요. 이런 걸 잔소리라고, 아이들은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는 이 원수되는 대화. 자, 순지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너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순지가 이렇게, 엄마 머리가 엉망이야. 너무 짧게 잘랐어. 생패스 학교도 못 가겠어. 이랬어요. 엄마, 저 어른 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한 일에 신경 쓸 때 아니잖아. 너 학생이야.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충고라고 그래요. 어머니, 머리에 신경 쓰는 걸 보니 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예, 이런 거 탐색이라 그래요. 3 시작. 해석이라 그래요. 어머니 4 다 같이 시작. 괜찮아. 산뜻해서 보기도 좋고 예쁜데 엄청 유해해 준 것 같죠. 근데 이거 원수되는 대화예요. 이것도. 이렇게 대화가 되면 아이들은 자 보시죠. 제가 순지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른 하세요. 엄마 머리가 엉망이야. 너무 짧게 잘랐어. 창피해 새끼도 없게 했어. 여러분 시작. 예쁘긴 뭐가 예뻐. 엄마는 요즘 머리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서. 엄마는 공부 빼면 할 말이 없어. 공부 머리 정말 지겨워. 문 콱 닫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 뭐 할까요? 예. 계속 거울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랬다가 열받으니까 머리 확 저 입을 뒤집어 쓰고 자버려요. 이게 바로 판단했고요. 충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경청을 방해하는 더러운 말, 멀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주제를 딴 데로 돌려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딴 데로 돌리고 눈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매뉴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눈을 맞추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죠.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시작. 아까부터 재채기해요. 당근도 안 먹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게 멀어지는 대화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멀어지는 대화.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너 숙제 다 했어? 컴퓨터 좀 꺼.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건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멀어지는 대화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원수 갚을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를 간다? 복수의 칼을 갈아. 이 칼을 열심히 갈았다가 언제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지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려놓은 원수되는 말, 내가 뿌려놓은 그 멀어지는 말은 싹이 터서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청 잘하는 대화의 방법, 선한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정과 마음까지 듣는 대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자, 이 선한 말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랬겠네.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힘들었겠다. 억울했겠다. 근데 내가 네 이야기 듣다 보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해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가가는 대화인데, 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이 들을 청자는 열십자의 눈목자입니다. 눈을 10개 가진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근데 일심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들을 청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왕 되는 방법, 우리 집에서 왕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왕 대접 받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지적질을 하면서 하는 게 왕 대접 받는 방법이 아니고요. 바로 열심히 눈을 맞춰주면서 잘 들어주고, 그렇게 잘 들어주면 그 사람한테 왕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집 아이들에게 왕대접 받는 방법. 성인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거룩할 성자는요, 먼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런 뜻글자 한글인데,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래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 더디해라. 그런데 저는 뭘 먼저 해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성내기를 먼저 해. 성내기를. 화부터 먼저 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서 말하고 성내기는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성을 내야 되는가, 화를 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다가가는 대화는 뭐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게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이 다가가는 대화 오늘부터 가서 갑자기 또 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하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어디 아프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나가서 뭐 또 자랑질 하시면 이게 또 뭐예요? 예, 팔불출. 그래서 왕따 당하세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누가 칭찬을 했을 때 제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칭찬하는 것도 못하고 받는 것도 못하잖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표정이 예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아니에요가 먼저다. 권사님 오늘 옷 색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이거 지나가다 하나 샀어. 세일할 때 그냥 뭐 머리 어쩜 이렇게 장로님 멋있게 자르셨? 아유 동네 변두리에서 했어. 변두리에서. 아니 그 집애들 어떻게 인사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자상하시잖아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내분이 음식 솜씨 진짜 좋으시다고 소문났던데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선한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사실 집에 가서 갑자기 선한 말 다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아이를 칭찬해주면 뭐부터 해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칭찬해주면 뭐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저 잘 봐주셔서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 더 잘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한테. 자,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칭찬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손살이 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하시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면 좀 재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집사님은, 그런데 권사님은 이런 점이 좋아 보이세요. 오고 가는 칭찬 문화 속에 깨어나는 잠재 능력.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 일단 한번 칭찬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잠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예. 네. 자, 박수 3번 하면요. 우리 새순교회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박수 3번 하면 새순교회 외쳐. 하나, 둘, 셋, 새순. 예, 시작. 하나, 둘, 셋, 새순. 네, 또 하란다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제가 칭찬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뭐 글이 영혼이 담긴 칭찬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영혼은 안 담겼지만, 기분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행복해졌다, 불행해졌다?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가 잠깐, 이건 매우 수준 높은데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뇌는요, 첫 번째 뇌,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파충류의 뇌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뭐를 담당하고 있냐? 읽어보실래요? 생명유지, 호흡, 심장박동, 혈압, 체온 조절.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이거 파충류의 뇌가 지금 이게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잘못되면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생명의 뇌. 심장박동 담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뇌가 포유류의 뇌예요. 무엇을 담당하는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정, 식욕, 성욕, 당기기억. 식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밝히시는 분. 이분들은 포유류의 뇌가 발달된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성욕이 왕성한 성범죄자들은 이것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파충류는 파충류의 뇌만 갖고 살고 있고요. 포유류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 두 가지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만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했다? 예,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뇌가 공부 안 했는데 어찌 그렇게 잘하셨는지. 그러면 어느 뇌가 발달돼야 되느냐? 영장류의 뇌가 발달돼야 돼요. 영장류의 뇌, 다 같이 시작. 기획, 충동조절, 이성적 판단, 행복감. 이 영장류의 뇌가 발달된 사람이 많으면 의식 수준이 발달돼요.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만 발달되면 이게 성욕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충동조절 기능, 브레이크 기능이 바로 영장류의 뇌에 있는데 이 영장류의 뇌가 발달되지 않으면 충동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칭찬을 주고받았더니 뭐가 느껴졌다고요? 행복감이 느껴졌다고 그랬죠. 그럼 이 행복감이 느껴지면 지금 어느 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영장류의 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이 담긴 칭찬이 아니었을지라도 서로 칭찬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이 행복감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영장류가 드디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지적질하고 야단쳐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오늘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찬양만 들어도 오늘 그냥 이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은혜가 넘쳐. 이렇게 칭찬을 박수 한번 일단 쳐드리세요. 네. 아니 전부 인물로 또 뽑았나 봐요. 왜 이렇게 인물들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앞에서 은혜롭게 이 예쁜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막 신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굳이 또 지적질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오늘 찬양 중에 그건 뭐하러 했어? 아 그거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거 왜 넣냐고. 이렇게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좀 해보지. 아니 왜 우리를 시키면서 그래? 우리 뭐 시간 남아서 도는 줄 알아? 아이씨 다음부터 안 한다 내가.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 더 좋은 곡, 더 은혜로운 곡, 내가 더 열심히,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식 수준이 높은 영장류의 뇌가 발달돼서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행복감이,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감이 느껴지면 우리 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 뒤에 만져보세요. 쏙 들어간 부분 그 안쪽에 있는 게 영장류의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 요 파충류의 뇌 여기를 다치면 돌아가셔요. 이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기가 급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파충류의 뇌를 여기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쏙 들어간 부분 안쪽에. 만약에 여기 있었다 어떨까요? 콱콱 때리면 다 쓰러져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기다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하여튼 과학적이세요. 여기다가 다 숨겨놓고요. 그래서 여기는 급소예요. 급소. 자, 여기가 바로 파충류의 뇌입니다. 자,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포유류의 뇌예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영장류의 뇌예요. 자, 머리뼈, 딱딱한 머리뼈 바로 밑에 있는 뇌가 전부 영장류의 뇌인데 그 중에 앞부분을 뭐라고 해요? 전두엽. 뒷부분을 후두엽. 옆부분을 측두엽, 꼭대기를 두정엽이라고 불러요. 제일 많이 들어본 말 뭐예요? 전두엽. 이 앞쪽 뇌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앞쪽 뇌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는 굉장히 중요한 뇌입니다. 자, 이 중요한 뇌가 여러분 이게 다 골고루 잘 발달이 돼야 돼요.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 발달이 돼서 얘가 피가 잘 흘러야 이게 피가 잘 흐르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평화로워요.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피가 잘 안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흐르냐? 열받으면. 사람이 열받으면, 여러분 열받으면, 화가 나면 신체 기관 중에 제일 활동이 왕성한 데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활동이 왕성해질까요? 화가 나면
제일 왕성해지는 데가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열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이 심장이 벌렁거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충류의 바로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면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파충류의 뇌가 막 엄청 활성화되니까 우리 뇌에서 우리 주인님이 파충류의 뇌를 많이 쓰고 있네. 그래서 파충류의 뇌로 뭐가 가요? 피가 몰려가요. 피가 몰려가면서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뒷골이 땡겨. 왜? 핏줄이 늘어나느라고. 그래서 여기가 땡기면서 여기가 나중에 너무 많이 피가 몰려요. 어떻게 되죠? 뇌출혈로 쓰러지셔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수되는 말, 더러운 말 들으면 열받죠. 그럼 그렇게 열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열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요? 심장이 막 뛰면서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돼.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니까 피가 전부 그쪽으로 가버려. 제일 중요한 어느 뇌가? 영장류의 뇌, 전두엽에 피가 없어. 피가 다 파충류의 뇌로 가서 이렇게 전두엽에 피가 없는 이 상태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그랬다? 고립이었다고 하셨어요. CT 촬영 안 했는데 어째 그렇게 잘하셨는지. 고립이었다. 고립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율신경계 호르몬 체계 망가지면서 뭐가 된다고요? 짐승 같은 인간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돼?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니까 인간의 탈을 썼는데 하는 짓이 파충류가 돼. 파충류가 되니까 아이가 파충류 짓 하니까 옆에 있는 엄마 어떨까요? 열받죠. 내 말도 안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도 열받아. 파충류 돼. 둘이 파충류 돼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오랜만에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남편도 파충류가 돼. 그래서 너도 동물 나도 동물 다 같이 동물. 동물의 왕국이 돼.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다 같이 동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말이라는 걸로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장류의 뇌 전두엽이 발달돼야 우리 아이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더러운 말들 원수되는 말들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동물로 만들어. 그러면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2가지예요. 힘센 자는 공격해요. 힘 약한 자는 도망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힘이 세니까 이 아이들을 제압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얘들이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래서 나중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가정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탑7이 있습니다. 아 짜증나. 그거 왜 했니? 그냥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그거 좀 해볼래? 싫어요. 아 됐거든요. 재수없어. 헐. 이게 입에 두고 요즘 아이들이 두고 쓰는 말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어느 뇌가 발달돼 있다? 파충류의 뇌가 발달돼 있다. 그러면 파충류의 뇌가 발달되면 계속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니까 파충류의 뇌는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장류의 뇌 전두엽의 형태는 있는데 이게 영장류의 뇌가 손상되고 파충류의 뇌만 활성화되니까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주먹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심지어 불질러버리고 떨어져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집중력 저하돼요. 나 함정 멋멋이 아닌 것은 못 읽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애는 다 하는데 실수해서 틀린대요. 실수해서. 그 실수가 아니고요. 거기까지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야단을 쳐.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무기력. 1,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겠다고 손들어요. 3, 4학년 되면 눈치 보기 시작해요. 5, 6학년 되니까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앉아 계시고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얘들이 엎드려 자버려요. 이거 무기력. 그리고 집에 가면 핸드폰만 들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전두엽 손상 증세입니다. 얘들이 지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손상돼서 지도 지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짜증 불평 그리고 무서운 인격 손상. 이게 정신질환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서부터 쌓여서 우리 청소년의 뇌를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뇌를 집으로 비례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예쁩니다. 3살 때 전두엽 1차 성장기가 있습니다. 1차 성장기에 완성된 그 뇌를 갖고 1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10살까지 대체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10살까지 말을 안 듣는 애는 뭐냐 이거죠. 이게 원래 10살까지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유 중에 뭐냐? 바로 전두엽 발달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 전두엽 발달 시기에 놓친 게 뭐냐? 첫 번째가 분리불안증. 즉 3세 이전에 아이를 놔두고 직장에 가는 엄마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전두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가 없어요. 지금 자기하고 가장 자기 생명과 같은 엄마가 지금 없으니 눈을 딱 떠봤더니 이 엄마가 사라졌고 뒤돌아봤더니 엄마가 없어졌고, 제가 직장 나가면서 우리 애들 놔두고 나갈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가면서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이가 딴짓하고 장난감 갖고 있을 때 왜 울고 따라오니까 장난감 갖고 있을 때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장난감 한창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았더니 엄마 사라졌어. 가끔 또 이런 거짓말도 하고 가요. 엄마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라져가지고 하루 종일 안 나타나. 그리고 애가 잘 때 얼마나 좋아. 이때 그냥 도망가는 거죠. 얼른 자다가 눈 딱 떴더니 엄마가 사라졌어.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아이가 불안해지면 전두엽에 피가 가지 않아요. 파충류에 피가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가 누워있는데 아이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부부 사이 나쁜 것이 부부가 심장이 계속 뛰어요. 사이가 나쁘니까, 열받으니까 심장이 벌렁거리죠. 둘 다. 사람은 물로 돼 있어요. 70%. 심장이 뛰면 이 파동이 아이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심장파동, 아빠 심장파동, 그래서 전두엽으로 피가 가야 되는 그게 파충류로 가.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지금 분리불안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해서 전두엽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전두엽 1차 성장기가 10살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4학년 때부터 전두엽 2차 성장기. 이 뇌를 갖고는 평생 못 살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시작돼요. 전두엽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이때 좋은 자재를 써주고 이때 좋은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멋진 집을 지어요. 근데 이때 좋은 자재를 쓰지 못해. 선한 말 못 해주고 아이들 야단만 치고 지적질하고 원수되는 말 많이 하면 아이의 인생과 아이의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습 행복지수 다 뭐에 연관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전두엽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된다? 학습도, 인성도, 행복지수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4가지를 주셨어요. 그 4가지가 뭐냐? 인간에게 단계에 따라서 4가지에 미치게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뭐에 미친다? 놀이에 미쳐요. 놀이에 미칠 때 전두엽이 제일 많이 활성화돼요. 두 번째가 청년 시절에는 사랑에 미쳐요. 사랑할 때 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옆에서 좀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 자, 세 번째 장년기에는 뭐에? 일에, 이게 미치게 돼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지막 노년기에는 뭐에 미친다? 바로 손자 손녀에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 제 친구들 카톡에는요, 본인도 사라졌고 애들도 사라졌고 지금 다 손자 손녀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족 보존의 본능. 이것 때문에 손자 손녀가 옆에 있는 분들은 치매 안 걸리세요. 자, 부모님 치매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손자 손녀 자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네 가지에 미치지 못하면, 이 네 가지를 할 수 없으면 우리 전두엽이 계속 손상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놀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놀이터에 누구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 시절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랑해야 되는 그 나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작년 시절 여러분,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 노년기에 손자 손녀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그나마 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 그런데 무슨 손자 손녀가 있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두엽이 발달될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몰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을 나오게 해야 우리 전두엽이 발달되고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행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바로 전두엽 활성화 최고의 방법.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데,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몇 시에 잘래? 몇 시에 일어날래? 언제 갈래? 자, 우리 학원은 이번 방학 동안은 무슨 학원 갈래?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지지. 너 그거 하고 싶었어? 그거 하면 뭐가 좋아? 이런 게 지지적 피드백이요. 그럼 성공감을 맛보게 돼. 이게 코칭의 3요소인데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줄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고르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요거 보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재밌어. 즐기라고. 재밌다. 재밌어. 아, 형, 너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잖아. 일로 와봐, 준아. 지금 잘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어. 여기 지금 휘민이나 원준이가 지금 비어있거든, 이렇게. 센터링 해주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해주라 했잖아. 안 그러면 슈팅. 그지? 있어. Fantastic start. What did we do well then? Pass him. Passing was fantastic. I nearly scored. That's right. Sit down for me. I scored. Right, listen. When Hugo gets the bal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receive it from him? Space. Space, but where? Where's the space normally? I know. Wings and then. Let's go then, chaps. Me here, listen. Same one. No, other end. Oh no, hold on. 뭐가 다른지 보이셨어요? 우리나라 코치 뭐예요? 지시, 명령, 충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티칭이라고 해요. 자, 잉글랜드 코치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잉글랜드 코치는 지금 뭐를 했어요? 일단 뭐를 하죠?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질문하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뭐를 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경청은 영혼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을 해주는데 그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티칭과 코칭의 차이를 말을 해준 건데, 우리나라의 코칭이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바로 2002년 월드컵 때부터예요. 누가 다녀가세요? 바로 히딩크라는 분은 가르쳐주지 않고 늘 뭐를 해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교실, 질문 있는 학교,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신문을 하고 계시. 질문과 신문의 차이점은 질문의 앞뒤에 칭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질문과 신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이 되고 잘 들어줘야 이게 선한 말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을 깨워주고
격렬하고 격양된 목소리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죽여요. 상대방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화에 제가 맨 처음에 대화의 기본 매뉴얼을 말씀드렸는데 대화의 기본 매뉴얼은 그게 선한 말의 매뉴얼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멈추어지지 않으면 눈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대화의 기본 매뉴얼.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배우자가 여보, 자기하고 불렀을 때 하던 일이 멈춰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 뭐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대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자. 어디 앉을래?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앉아라가 아니라 너 어디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 아이가 앉았으면 그 다음에 엄마는 아빠는 어디 앉을까? 이걸 물어봐 줘야죠. 다과가 있으면 좋죠. 그 다과는 뭐 먹을래? 이거를 물어서 같이 해줘. 그리고 잘 듣고 있다는 걸 자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기서 거울식 반응.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거. 너 그랬어?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기분 좋은 맞장구를 쳐주고 감정에 맞는 표정을 해주고 아이는 지금 슬픈데 엄마는 엄마는 웃고 있어? 또는 아빠가 옆에서 거기다가 초를 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한 거, 상대방이 말한 것에 질문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얘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이분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죠 지금? 왜 들어와서 여기 와서 기도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애들을 잡고 남편을 잡아서 그래서 집안을 망해놓고 애들을 다 폐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나마 공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이제는 우리 애들하고요. 30분 이상 대화가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뭐 갑자기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 자주 반복하시고 조금씩 자주 칭찬하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삶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칭찬이에요. 아이들하고 소칭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하고 제가 이제 요건 우리 우리 집 딸이에요. 48kg S라인. 옛날 같으면 쓴다고 되니? 근데 48kg S라인 되고 싶어? 이런 거 했더니 또 막 갖다가 쓰더라고요. 막 써서 막 이것저것 붙여. 너 진짜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얘가 그때 90kg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초치지 않고 넌 한다면 할 수 있는 아이야. 넌 해낼 수 있어. 그거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48kg 프로젝트 막 써서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이어트 성공하면 선불로 먹어주마. 돈가스. 전화번호 가려놨어요. 얼른 처절하죠? 비포. 이거는 70몇 킬로 때 사진이에요. 근데 90몇 킬로 때는 안 찍어놨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도 장난 아니게 누굴까요? 저죠. 같이 살쪄가지고. 근데 제가 지원을 하고 제가 선한 말을 해줬더니 아이가 이렇게 살을 빼가지고 지금은 제가 더 뚱뚱하고 워십 봉사하던 저희 딸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마 남친 생겨라. 제가 옛날 같으면 네가 이러니까 공부를 못해. 이렇게 했을 텐데 남자친구 갖고 싶어? 네 얼굴에 네 몸매에 좋은 친구 생길 거야. 그림이 미국 가요. 우리 집 지금 지하 3방에 살고 있어. 집안 무슨 미국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국 가고 싶어? 미국 가서 뭐 하고 싶어? 미국 가면 뭐가 좋아? 이런 거 했어요. 이게 지지적 피드백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나 미국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야,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하고 서서히 망하려면 심리학 하라 그래.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어머 미국 가고 싶구나. 미국 가서 뭐 하고 싶어? 야, 미국 좋지. 엄마 나 미국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거기 가서 나중에 청소년 심리 상담사 될 거야. 야,
너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이런 짓 했어요. 엄마 나 미국 가서 이런 차 이게 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 이 차가 타고 싶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안 되겠니? 이런 짓 했더니 여러분 미국에 갈 일도 없었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긍정적인 말을 해주셔서 저는 미국에 가게 됐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미국 강의하러 가면서. 그리고 저는 바로 돌아왔고 저희 딸은 그 뒤에 거기에 잠깐 융자 받아서 제가 놀다 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집에 와도 공부 안 하고 집에 제 속 뒤집으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제 S라인도 나오고 그리고 그랬던 아이가 미국에 진짜 가게 됐어요. 이건 기적이죠. 저 지하 3방에 살 때 보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리고 그 대인기피증에 저희 딸은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 팀에 끼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지금 저희의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엄마 나 이 차 타고 다녀. 어떻게 된 거야? 미국에서 여자친구 딱 하나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차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얻어 타고 다닌대요. 꿈이 다 이루어졌죠. 저는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이 엄마 딸이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무기력했던 저희 딸이 수많은 꿈을 거기다 해놓고 올해에 맞게 그래서 우리 딸은 올해일을 받고 귀국을 했고 청소년 심리 상담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지 아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졸업하고 돌아왔고요. 이런 코칭의 생생한 사례를 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그래서 대만, 홍콩, 미국으로 수출되었고요.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 가장 뜨는 베스트셀러로 되었고 이 책이 작년 6월 30일 판매가 종료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책이 나와 있어요. 18쪽에 저희 딸이 써준 편지가 여기 담겨 있고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저는 작년 10월 10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인데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벨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날 저는 그 개정판으로 올해의 코칭 도서상을 수상했고 상금을 좀 받아서 고아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그리고 저희 손주 유치원에 저희 학교에 그리고 저희 모교에 장학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걸 이유남 교장선생께 드리는 100가지 감사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눈물 정말 감동적인 그런 졸업 선물 그리고 전 작년에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무사히 퇴임을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 제가 이런 다가가는 말 선한 말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정년 퇴임을 제가 한 거죠.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이 24K 순금으로 감사패를 저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지금도 저에 대한 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나왔었어요. 왜요?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이 아직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책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저의 선한 말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되었고 저희 부부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이 가운데 선한 말 코칭 대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탑재해 드렸고요. 오늘 함께 이 시간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저에게 질문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개인정보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